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우리가 어쩌다 보니 격변기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정말 역사를 잘 써가야 됩니다. 그렇죠. 철학적으로 이 중차대한 상황을 고찰해 보는 시간, 지금 함께 하시죠. 철학.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우리 박구영 교수님 제발 오늘 최욱이 교육 잘 시켜서 내일부터는 수준 높은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네. 반갑구영 박구영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중립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중립이 가장- 가능한가. 네, 중립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 요새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철학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지금 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가? 네, 보통 고통 그러면 흔하게 말하면 물리적 고통 또는 심리적 고통 그렇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고통은 뭔가 묘해요. 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적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학적 고통. 네. 철학적 고통이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부조리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부조리.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부조리에서 오는 고통. 이걸 철학적 고통이라고. 단순한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 또는 협의, 중립, 중앙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내란이냐 혁명이냐. 그럼 내란이라고 보잖아요. 내란이라고 보잖아요도 짜증이 확 올라. 내란이잖아요. 내란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내란이에요. 내란이라고 그게 지금- 보잖아요도 짜증이 나. 다 그게 그래, 지금 다 그래, 부조리예요. 맞죠. 부조리가 철학적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타협과 중립이 불가능한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네. 진짜로요. 실제로. 네. 네. 최욱 씨는 특히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게 명확한데 네. 마치 타협과 중립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네. 담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 못 견디겠어요, 그렇지. 제가. 이것에 오는 이 부조리.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제가 딱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 제가 네. 딱 그렇다고요, 네, 지금. 그게 철학적 고통이다. 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살면서 철학적 고통을 느껴보다니. 내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제가 딱 그래요. 단순 심리적 고통이 아니에요. 이걸 예. 철학적 고통이라고 한다. 예, 예. 예를 들자면 목욕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왜 이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또 위험성이 극강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막스 베어라는 법사학자가 예. 네. 입헌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딱 하나다. 국가가 폭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한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폭력을 폭력. 배타적으로 독점한다. 누구도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지. 이 대한민국에서는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그렇지. 대통령도 상관없고 일반 시민도 상관없어요. 누구도 그렇지. 폭력을 쓸 수 없어요. 네. 오로지 폭력의 주체는 국가만. 국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런데 지금 그 국가가 독점한 폭력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 너무 심지어 위험한데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근데 거예요. 저는. 그걸 마치 둘 다 어. 동등한 폭력인 것처럼 말하는 그렇지. 건 제가 하면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 그거를 저는 어.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만 해도 제가 견디기가 어려운 그렇지. 거예요. 갈등. 갈등이라고 타협하자, 표현하면.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라고 하면 그거 진짜 안 돼. 그 모든 게 뭐냐?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이 부정. 제1원칙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아. 거야. 제1원칙을.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예.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폭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머지 모든 그래서 그걸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권력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공적 권력에 저항하는 모든 권력은 다 폭력이에요. 네. 그 대통령이 무슨 관계 없어요. 없어. 경호 시절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됐어. 내란이야. 네.
그런데 중립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네. 여기저기서 계속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 진짜. 이 철학적 부조리에서 어. 오는 고통 이게 와. 근데 심지어는 아주 이상한 언론사는 그렇죠. 차치하고 하고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언론사조차도 그 내란을 동조하는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서 공론의 담론에 포지션 시켜주는 그 자체를 제가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예. 거예요. 그 자체가 이 그러니까 부조리. 이상한 언론사가 그렇게 하면 제가 못 견디겠어요. 뭐 저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 하겠죠 저도. 그런데 저도 굉장히 신뢰하는 언론사인데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반드시 한 명을 불러서 그렇지. 그의 주장을 하나의 의견으로서 받아주는 그것을 제가 지켜봐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 지금 어떤 시점이냐? 네. 어떤 시점이냐? 12.3이 반혁명 내란인가? 아니면 저들의 주장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인가? 네.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사고하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네. 가장 그 절실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예,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미 판단했어요. 우리는 사법부- 판단했고 지난번에 군인들도 판단했고 다 판단했어요. 네. 사법부 아니에요? 사법부도 하겠지.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긴급하게 이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은 경호처 직원들이에요. 경호처 직원들이 네. 경호처 직원들이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흔한 말대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적 또는 위법한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따를 필요만 없는 걸까요? 따라서는 안 되는 걸까요? 따라서는 안 안 된다. 되죠. 그러니까 그게 따를 수 없다를 말할 때가 있고 따라서는 안 된다를 말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언론들이 계속 그 얘기만 해. 여기 그러네. 나오신 패널 분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안 써요. 안 따를 수 있다만 해. 수동적으로. 그 따라서는 잘못된 안 생각이다. 된다. 따라서는 안 된다예요. 지금은. 안 따를 수 있다가 아니에요.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돼. 따라서는 시점에.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때 경호처 직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나 하게 돼 이때는. 첫 번째는 지금 명령이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이건 검토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원래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항상 그렇게 항상 하게 이제 돼 있는데 하게 이건 되어 괜찮아. 있지. 도덕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네. 도덕은 접어두고 법적으로 타당한지 법적인 타당. 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네. 타당성 검토라고 합니다. 음. 한쪽에서는 이게 나한테 이득인지 어떤 게 이득인지를 타산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타산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혼자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것 같아.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면 경호 이 동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낙인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런 그렇죠. 두려움이 있겠지. 그런 예, 두려움이 있을 그건 수 있어. 타당성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타산성의 계산이에요. 그냥. 그건 아, 계산이 순수한 계산이고. 계산이에요. 그건 계산이고. 계산이죠. 그리고 내가 이걸 막았을 때 혹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거 이게 다 타산성이에요. 그렇죠. 이 타산성 검토 두 가지를 잘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이거 위법성 있는 명령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네. 1과 2가 충돌하면 무조건 1을 따라야 돼요. 1을 우선해야 그게 돼. 공무원이 말하는 복종의 의무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타당성. 다시 말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타당성. 타당성.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타산성. 타산성. 타당성과 타산성이 충돌할 때는 타당성을 그렇지. 우선시한다. 예. 됐지? 이해됐어. 그리고 사실은 방송도 타산성 계산을 가지고 계속 압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타당성성 검토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분들 다 보거든, 듣거든. 그렇지. 이게 위법하다는 걸 정확히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위법성이 평생 간다는 거. 그렇지. 위법한 행위가 이 행위는 단순히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나라의 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간다는 걸 끝없이 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자극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타당성 검토를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뭐요? 타산성. 타산성을 계산성을 계속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따라와요. 의외로. 네. 왜냐하면 이건 경제학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계산적이지 않은 상황이 생겨요.
의외로. 의외로. 우리가 막 너 잘못하면 5년 징역 살 수 있어, 3년 이상 징역 살 이러면 아무리 해도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공론장에서는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그들이 쉽게 말하자면 이 국회에 왔던 군인들이 그 계산하느라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경호처 직원들이 해야 될 때다. 네. 경호처 직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뭐 지금 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요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군인들 중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지휘관들 네. 지금 어떤 그렇지. 처지냐? 그렇죠. 지금 뭐 다 구속되고 끝났어요 인생. 그렇죠. 아니 아주 먼 과거의 역사를 볼 필요도 없어. 이 사안과 관련됐던 군인들의 처지만 봐도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다 끝났어 다. 네. 야, 자 그런데 위법한 명령이라는 판단이 섰어요. 네. 내가 위법한 명령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적극적 거부. 적극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박정훈 대령의 경우입니다. 아, 그 쉽지 않아. 박정훈 근데. 대령의 경우는 이 위법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네, 쉽지는 않아. 자, 이 경우 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냐면 다 박정훈이 될 수 없어. 다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이 경우는 단순히 미처벌 선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가가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상 내지 포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상까지. 네, 오. 그걸 저는 입법화를 제안하고 싶어요. 협자는 국회에서. 오. 왜냐하면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데 부당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저항했을 저항했을 때 경우는 그것이 실패하면 죽는 거거든요. 죽는 박정훈 거죠. 대령은 사실은 맞아. 그걸 감수한 거예요. 감수한 거야. 그런데 키크대가 원직으로 복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위법적 명령에 저항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 업무, 군인이라든가 네. 경찰이라든가 지금 경호처라든가 이런 업무는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영역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죠. 이건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는 저는 적극적 포상을 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야, 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이거는 새로운. 아니 진짜 일리 있어. 네. 진짜 왜냐면 우리가 너무 한 개인에게 영웅처럼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당연히 없죠. 예. 네. 왜냐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영웅이 되려면. 박정훈 대령 그렇게 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처럼 할 수가 없다니까. 없어요. 그럼 그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이거 될 거 아니야. 포상 필요할 것 같아. 와, 나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와, 좋은데요. 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소극적으로 저항할 경우가 있겠잖아요. 소극적 저항. 네, 소극적으로 저항할 경우는 예를 들자면 자신이 배신자도 안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소극적으로 방어할 경우는 음.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해야 된다. 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할 거야. 네. 그런데 누군가 총을 쐈어요. 같이 총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당연히 처벌되죠.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타산성 계산하려면 정확히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아. 그리고 나는 이때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게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공수처에 가서 대통령을 지금 체포해야 되는 경찰의 입장이라면 왜 우두머리도만 소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현재. 네, 오히려 네. 거기에 있는 중간중간 지점에 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잖아요. 아. 왜 그렇게 유도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거기 있는 일반 경호처 직원이라면 네. 제발 나 좀 불러줬으면 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경찰이라면 누구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봐야 되냐? 가장 고통스러운 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봐야 돼.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 지금 이 대치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경호처 직원들. 경호처 직원하고 가족들이잖아요. 예. 그럼 경호처 직원이 바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그걸로 유도해야 된다 이게요. 그게 유도를 막 타산성 계산해서 너 한번 좀 죽어 힘들어 감옥 갈 수 있어 연금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네. 내가 만약에 경호처 직원이라면 나를 경찰에서 불러주면 좋을 거야. 아, 경호관을 실제로 그 경호관 무더기로 소환을 요구하는 거죠. 경호관의 그 부인이 눈물의 편지를 썼더라. 그러니까. 맞아. 눈물의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잡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포커스가 다 거기가 그 있거든요. 뿌리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아. 뿌리를 흔들려면 그분들을 나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하면 올 거 아니에요. 예.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적자는 못 쓰는가? 이건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할 말은 아니지만 네, 네. 그런 걱정이 살짝 들었다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지난번 군인들이 가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하급 직원들이거든요. 정확히 하급 공무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네. 법적 용어로 보면은 네. 하급 공무원들한테는 끝없이 네가 옳은지 그런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해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도 공무원들한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 지금 윤석열은 지금 최상목. 최상목. 네. 근데 왜 그 자는 이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검토를 안 합니까? 그 제일 문제라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금 최상목이.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랑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 최상목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최상목이라고. 최상목. 왜?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네. 우리 모두에게 특히 가장 지금 고통받는 건 경호처 직원들이에요. 네. 그들은 지금 생과 사를 놓고 네. 옳은지 그런지 적법한지 안 한지를 명령을 따지고 있어야 돼. 네. 그런데 그것을 최종 책임자가 네. 나는 몰라 그런 거예요. 최상목이 제일 문제라고 맞아. 내가 제일 문제야, 수없이 진짜. 얘기하잖아. 최상목이라고. 그래서 네. 내란 오적들에 내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내란 오적을 오적을 분석해요? 네. 일단 윤석열은 오적에 포함이 안 되고 오적의 총 집합이에요 그냥. 그렇지. 예. 그러니까 따를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은 그냥 윤석열 따로 필요 윤석열이야.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내란의 김건희. 오적 이렇게 할게요.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의 오적. 이렇게 윤석열, 합니다. 김건희 내란의 오적. 그 네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해요. 네. 네. 윤석열, 김건희 내란의 오적. 오적. 자, 1번. 김용현, 노상훈, 여인영 등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군인 및 경찰입니다. 군인 및 경찰. 네. 군인 및 경찰. 경찰.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한덕수, 최상목 이하 내란을 동조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장차관급 관료들이에요. 진짜 나빠. 한덕수, 최상목, 최상목 이하 등. 이제 밝혀지겠죠 하나씩 하나씩 네.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네, 이건. 국무위원 정도로 그렇죠. 갈게요. 네, 국무위원들. 네, 이거 지금 여기 이상민 지금 심각한 꼴이 그렇죠. 밟혔거든요. 이상민 포함해 주세요. 네, 반드시 네. 나옵니다. 최상목이 지금 네, 문건 지금.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저 대통령실 수석들 다 나오게 됐습니다. 다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 이건 끝까지 추적할 거니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 그렇죠. 근데 꼭 보면은 그때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타협을 안 된다. 또 요구한다니까요. 말해줘야 돼요. 예, 그거 안 됩니다. 저. 네, 그럴 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좀 물러지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만해.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세 번째는 누구냐? 예, 세 번째. 세 번째. 홍준표, 오세훈, 권성동을 포함한 45인의 즉 그게 했던 그 관저로 갔던 국민의힘 국민의 의원들 이들은 뭐냐면 오로지 자기 이익의 최대화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이익만 즉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나의 이 상황에서도 관심 없어. 오로지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정치인들. 그 2, 3번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비슷하죠. 예, 2, 3번. 비슷하죠. 근데 한쪽은 정치인이고 한쪽은 행정가들이죠. 하나는 행정관리들이죠. 행정가고 이제 하나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네 저는 이제 번째. 전광훈, 천공, 명태준이 다 같은 이라고 보거든요. 전광훈, 천공, 천공. 명태준과 같은 명태균. 종교 사업자들. 저는 종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야, 요거 네이밍 잘하셨네요. 네, 종교 사업가들. 사업가들. 이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종교 사업가. 사업가들이지. 좋다. 예, 종교 사업가들. 네 번째가 이제 종교 사업가야. 네. 알았지? 다섯 번째가 제가 조금 우리가 다섯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를 들면 나훈아, 진중권, 정규재, 응? 유승민, 이준석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 너무 왜냐면 직업군이 이 사람들은- 너무 다른데? 이 사람들은 나만 빼고 다 비판하는 사람들. 아. 나만 빼고 두 양쪽을 비판하는 셀럽들. 그게 어느 위치에 있든. 좋다. 나만 빼고예요. 아니 근데 거기에 나훈아는요 좀 달라요. 뭐냐면 나만 빼고 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훈아는 사실상 윤석열 편든 거예요. 이번에.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언제든지.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권력 계산기들이다. 권력 계산기다. 이들이 야, 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권력 계산기야. 예,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권력 계산기들이다. 예, 그래서 이들을 차례대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적어도 종교 사업가들 그리고 나만 나홀로 옳고 나머지는 싫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란을 동조까지는 안 하지만 내란이 무너지는데 마지막 버팀목이거든요, 이들이. 5번이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5번이 그렇습니다. 제일 어렵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 마지막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면 이 마지막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죠. 마지막 세력들하고는. 네. 5번은 타협 가능하다. 타협 가능한 세력이다. 근데 네. 4번까지는 타협이 안 된다. 4번까지는 타협하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립을 얘기하는 자는 사실은 중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이 얘기만 생각하면 된다. 네. 그렇지. 중립이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책으로 분석을 했어요. 책도 약간 해도 될까요? 책 얘기도 해도 될까? 장사하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장사까지는 아니고 장사는 책을 샀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책은 보여주진 않고. 도서 사업가인데. 도서사업가. 야, 철학자. 그럴 수 있죠. 아니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쉽게 말하면 3단계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열흘 동안 제가 쓴 책이고요. 최근에. 왜냐하면 이게 철학자로서 이 고통의 원인이 뭐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쓰기 위해서 제가 3단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첫 번째는 내란 우두머리 및 주요 종사자의 체포과 구금으로 그들의 행위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거. 이게 1단계예요. 이거 1단계야. 근데 1단계가 아직 마무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어요. 네, 1단계도 안 됐어. 1단계도 안 됐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단. 이게 그들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지. 행위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행위 거야. 능력을 차단시키는 거.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행위 능력을 차단한다는 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금, 체포, 구금이다. 네. 그게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자, 다시 말해 내란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 다 권력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소방청장 보셨죠? 그렇죠. 봤습니다. 예, 네, 이번에 아예 몰랐던 게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자가 내란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네. 꿈에도 못했어. 근데 다 그대로다. 네, 그 중단을 시키려면 알아야 오프 버튼을 누르는데 그럼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단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정말 1단계가 끝나야 아. 최소한의 철학적 고통이 조금 감소될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2단계에 가면 뭐냐면요. 네. 2단계는 첫 번째 2단계에도 3계단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첫 번째는 사법적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하고 구속에 이은 사법 절차가 진행하는 거예요. 구속과 기소. 형사처벌하는 거죠. 형사처벌하고. 구속 기소. 그렇죠. 구속 기소. 네. 구속 기소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번째는 기소. 행정적으로 권력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은 행정적 권력을 박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말로 저를 기소했다고 하잖아요. 조사하잖아요. 그럼 바로 저는 기괴제됩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그것도 바꿔야 돼요. 기소 곧 탄핵은 위험합니다. 아니 예.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 하지 예를 들면 이게 바꿔, 두 개 그것도.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는 다른 거야. 법적 처벌이고 하나는 행정적 처벌이다. 네. 파면. 파면. 네. 세 번째가 뭐냐?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들을 권력을 박탈해야 됩니다. 정치적 박탈. 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결점이 대선이에요. 대선. 여기까지 가야 여기까지 갈 때는 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네. 적어도 대한민국을 입헌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까지는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된다. 비타협 쪽으로 가야 돼. 여기까지 중립 타협을 말하는 모든 사람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 동조 세력이다.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2단계. 3단계 이르면 3단계. 내란이 파괴한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와, 그거 쉽지 않을 것 그건 같아. 나중에 이제 자세히 예. 기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너무 예. 많이 무너졌어. 여기서 잠깐 철학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이게 문제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안전과 치안이 가장 기초잖아요. 네. 치안 안전 세력을 담당하는 이것의 엘리트 양성 체계가 심각하게 허약하구나.
예를 들면 시작하구나. 경찰대라든지 경찰대, 육군사관학교, 육사, 그다음에 관료들, 관료들, 그 아주 행정고시, 행정고시 출신들은 다 어느 대학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 서울대는 행정학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을 나와서 행정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행정고시를 하잖아요. 네. 행정학과 안 나와도 행정고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행정고시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간다고요? 가죠. 패스하고 네, 사후 연결죠. 연결만 붙이는 거.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예. 야, 사실 고시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예. 어떤 특정 세력에게 권력을 다 몰아주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그렇죠. 고시를 만들어 보니까 고시 패스 이후에 또 다시 구심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세력화한다. 예.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번 와. 그 제가 오죽과 관련된 사람들, 검찰 법조인 양성 체계, 군인 경찰 엘리트 양성 체계, 관료 양성 체계, 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사회의 다양성, 다원성, 개방성 이런 것들하고 차단된 오로지 한 가지 입장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만. 권력. 이분들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승진이에요. 출세. 승진, 출세. 권력. 그게 가장 강한 사람들을 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게 만드는 제도야. 제도 자체가. 이게 한 사람으로는 아니지만 한 나라가 이념적으로 말하면 오로지 하나만을 추구한다. 이게 뭐냐면 원래 왕정이란 말의 영어 원어 뜻입니다. 모나키. 모나키란 말이 모노 하나. 아르케란 말이 원천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원천. 대한민국이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모나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들이 오로지 제가 말해 권력 계산기들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구조가 지금 우리가 두 명의 대행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제인데 예. 항상 보면 뭔가 왕정국가처럼 그 느낌 굴러가는 있죠? 이유가 거기 그렇죠. 있었구나. 전부 다른 사람들인데 모두 똑같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좋다. 그래서 모나키다. 야, 오늘 좋다. 사실상. 오늘 좋아. 그렇게 사실상 하려면 이제 양성 체계를 그냥 싹 바꿔야 되겠네. 바꿔야 돼. 이거는 근데 그야말로 이건 혁명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되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와. 2단계를 넘었으면 3단계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거 어려워. 어렵죠. 이거 어려운 일이야. 어려우니까 촘촘하게 차분하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권력 계산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 무슨 말이냐면 악셀 호네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예. 성공적인 삶,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자존심, 자존심, 자신감, 자신감, 자부심. 그러면 권력 계산기들은 언제 자부심을 갖냐는 거예요. 권력 계산기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승진. 그렇죠. 남을 이겼을 때. 남이 이겼을 때. 남을 이기고 극복해서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자부심이 갖는 그때 거예요. 자부심 느껴. 그런데 민주 시민들, 다시 말하면 개방성과 다원성의 토대에 의해서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이 그러니까 내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타당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타당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부심은 뭐냐?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있는, 둘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걸 이뤘다고 생각할 때예요. 이거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번에 광장에서 그렇지. 그걸 많이 피스 생명 느꼈어.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말고 우리가 그 탄핵 때 그렇지. 같이 그 숨 죽여 갖고 야 지켜보고 그렇지. 힘 모으고 그렇지. 와, 근데 말하면서도 좀 그런데 그때 우리 자부심 느꼈잖아요. 맞아.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느꼈잖아요. 그렇죠. 말하면서도 막 올라옵니다. 그렇지. 지금. 그렇죠. 네. 그건 그 자부심이 제가 그 자세히 설명하면 나를 새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 원칙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연대가 아니면 안 되는 안 되는 거. 그걸 해냈을 때의 자부심. 그러니까 이 자부심은 뭐예요? 함께하는 자부심이에요. 함께하는 혼자 너를 눌렀기 때문에 생긴 자부심이 아니고. 이건 함께구나. 그렇죠. 그럼 자신감은 뭐냐? 이 권력 계산기들의 자신감은 뭐냐? 항상 내가 너보다 잘하니까.
아.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이럴 때 생기는 자부심이에요. 자신감이에요. 너보다 내가 법 잘하니까 이럴 때 이 자신감.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는 내 말이 맞아. 내 법 잘하니까 자신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 계산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재욱 씨가 사람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너보다는 잘하잖아. 그 맨날 제 입에 네, 달고 그렇지. 다녀요. 그렇지. 이런 게 오프닝에서도 과해지면 맨날 권력 이거. 계산기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맨 입에 달고 사는 그러니까 거. 우리 손잡고 그런데 가자. 이때 뭘 해야 되냐? 사실은 악셀 후네이트에 따르면 이 세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주니까, 이 세상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 세상 누군가 나를 믿어 주니까 생겨나는 자신감이 건강한 자신감. 다시 말하면 우리 재욱 씨가 네. 시청자들이 나를 봐주니까. 그건 맞죠. 항상 깔고 가죠. 핵심이 네. 앞에서 너보다 잘하니까 아니라 시청자들이 항상 나를 봐주니까. 다 떠나도 누군가 봐줄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니까 하는 맞습니다. 제가 정승기한테 맨날 야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근거가 뭐냐 제가 너보다 내가 시청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니까야. 나보다 더 고민하고 나서 내 앞에 와 정승기. 그렇지. 저렇게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내가 정승기 작가의 그 유튜브를 하시 보거든요. 정승기가 또 유튜브 합니다. 자기 유튜브 언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정승기. 내용이 너무 알차. 알차요? 저도 좋아해요. 제가 철학과 교수. 야, 너 주고 받은 게 있나 본데. 아니야, 철학과 교수 들을만해요. 단 들을만해요? 약점은 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딕션이 좋고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들어보세요. 기회되면. 명태균 닮았어요. 얼굴이. 얼굴은 그렇지.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스타가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요. 자신감.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 마지막 자존심. 자존심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그 자신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세상 어딘가에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 준 사람이 있다는 인정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인정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나를 봐주시니까. 그렇죠. 항상 그리고 저는 내가 못하면 언제든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보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 기호를 저는 이건 맞아요. 지켜보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네. 가장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든 작가가 한강 작가예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안에 등장하는 소년 연다나 그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에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죽음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들의 이 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비추는가. 이런 걸 이제 한강 작가 작품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잠깐 한강 작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자존심 문제인데 자존심은 이 권력 계산기들은 오로지 네가 뭔데 이런 자존심이에요. 네가 뭐야? 나는 내가 중요해. 나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뭔가 자기의 타당성이 대화동이 잘 안 되면 대화가 잘 안 통하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맞아요. 네가 뭔데?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건강한 자존심은 적어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대를 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인정했을 때 서로가 갖게 되는 감정. 이걸 상호적 의미에서 상호 존중과 인정의 의미에서 자존심이다. 문화적으로 이걸 확장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렵다. 좀 개념이 좀 어렵다. 어렵죠? 야, 이건 좀 개념이 어렵다. 어려워. 이건 왜냐면 어려워. 자존심이란 단어 자체는 나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계속해서 뭔가 자존심을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가장 어려워. 중요한 문제. 이게 이제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워. 책이 몇 권짜리 읽어야 되는데. 와, 이거 어려운데, 악셀 개념이. 호네트라는 그리고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맥락에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자존심조차도 상호 인정의 토대에 의해서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좀 어렵다 개념이. 네. 이건 좀 어렵고요. 그렇죠. 어렵고요. 이건 좀 어렵고요. 맞잖아, 어렵잖아. 어려워, 이건 좀. 나 자존심 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려워요 지금. 제 구형이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려웠어. 이건 좀 어렵다. 그래서 개념이.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중립이 불가능할 때, 타협이 불가능할 때, 맞아요. 타협을 외치는 자들과 싸운다는 건 불가피하게 고통을 동반한다. 네. 철학적 고통을 동반한다. 맞아. 이 고통을
견뎌야 된다. 여기서 이걸 팽개치면 안 된다. 포기야. 그건.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건 포기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 그러니까 적어도 중립을 선언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격도 하도 좋은데 네. 적어도 미펀 민주주의 공화국의 제1원칙에 대해서 공유하는 모든 시민들은 서로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된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 반란을 잠재우는 1등 공신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자. 우리 서로 자존심 갖고 자부심도 갖고 자신감도 갖자. 네. 건강하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하는 큰 대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작은 차이로 공격하고 힘 그렇죠. 빼지 마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해야 그래서 돼. 자신감,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네. 이 내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철학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야, 오늘 그 자존심에 대한 개념 빼고는 아주 나는 내가 이거 소화도 너무 잘했고 맞아. 잘 들렸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 철학적 고통부터 와닿았어. 네, 오늘 방송은 이 곱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진짜 저는 좋았어요. 지난번에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냥 칭찬도 안 했죠. 아니. 내가 오늘 칭찬하기 위해 전 시간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안 좋았어. 실제. 야, 근데 오늘 너무 좋은데. 오늘 것은 진짜로 좀 여러 차례 곱씹어도 좋을 것 같은 방송. 내 느낌이 좋았어. 준비를 좀 적게 하면 잘 되더라고. 에이,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는 쓸데없는 자존심. 요거 쓸데없는 자존심. 이거 쓸데없는 자존심. 네네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만족감이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구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